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복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장미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첩첩산중 골짜기, 물 한 개라도 한 번 길을 잃으면 쉬이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강원도 정선 땅 담비골. 사시사철 맑은 물이 바위를 휘감아 돌고 이름 모를 들꽃들이 지천으로 피어나는 그곳은 복숭아꽃 핀 무릉도원이 이러할까 싶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었지요. 그 담비골에서도 가장 양지 바른 산자락 끄트머리에는 신만이 최서방이 아내 윤씨와 함께 살고 있었사옵니다. 최서방은 산삼 한 뿌리를 캐기 위해 한 달을 굶어도 넉넉한 웃음을 잃지 않는 호인이었고, 그의 아내 윤씨는 새벽 이슬을 머금은 난초처럼 청초하고 단아한 여인이었지요. 윤씨의 살결은 갓 쪄낸 백설기 마냥 뽀얗고 버들가지 같은 허리는 한들거리는 바람에도 금세 꺾일 듯 가녀렸으나 그 눈빛만은 밤하늘의 별빛처럼 깊고 총명하였답니다. 향기로운 밤안개 같은 머리채를 단정히 쪽지고 풀잎에 맺힌 이슬 같은 목소리로 조근조근 말할 때면 듣는 이의 마음까지 정갈해지는 듯하였지요. 두 사람은 비록 남루한 오두막에 살았으나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큼은 세상 어느 대갓집 부럽지 않았사옵니다. 한편 개울 건너편 아랫마을에는 사냥꾼 강서방이 호탕한 기세로 살림을 꾸리고 있었으니 그의 집에서는 을의 짐승 가죽 냄새와 걸쭉한 막걸리 내음이 풍겨나왔사옵니다. 강서방은 잔털이 뻣뻣한 구릿빛 가슴팍을 훤히 드러내고 다니는 위인이었고 그의 눈은 늘 무언가를 탐하는 듯 번들거렸지요. 아내 송씨 또한 기골이 장대하여 강서방과 곧잘 어깨를 겨루었으나 강서방의 가슴 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늘 꿈틀거리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윗집 윤씨를 향한 검은 연모의 정이었사옵니다. 강서방은 물을 길러 나오는 윤씨의 모습을 먼발치에서 훔쳐볼 때면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곤 하였지요. 햇살 아래 드러난 윤씨의 목덜미는 봄눈, 녹은 자리처럼 희고 여려 강서방의 가슴을 불쏘시개로 지피는 듯하였사옵니다. 물동이를 이고 가는 윤씨의 비단결처럼 유연한 허리선이 버드나무 가지처럼 나긋하게 흔들릴 때면 강서방은 제 심장이 방망이질하는 것을 느끼며 저 여인을 단단한 제 성벽 같은 가슴팍에 한번 와락 품어보았으면 하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히곤 하였답니다. 윤씨의 붉게 익은 석류 같은 입술이 오물거릴 때면 그 달콤한 꿀방울을 제가 먼저 맛보고 싶다는 생각에 아랫도리의 딱딱한 방망이가 절로 뜨거워짐을 느꼈으나 애써 태연한 척 돌아앉아 제 아내 송씨에게 괜한 호통을 치기가 일쑤였지요. 그의 눈길은 윤씨의 봉긋한 오렌지 두 개가 숨쉬는 가슴께를 향할 때면 더욱 노골적으로 변하였으나 윤씨는 그런 끈적한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종종 걸음으로 집 안으로 사라지곤 하였사옵니다. 그럴수록 강서방의 가슴 속 욕망의 불씨는 한층 더 거세게 타오르며 담비골의 평화로운 정경 아래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하고 있었으니 이는 장차 몰아닥칠 피바람의 불길한 전조였는지도 모를 일이옵니다. 가을이 깊어온 산이 울긋불긋한 비단 두루마기를 펼쳐놓은 듯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날이었사옵니다. 최서방은 이른 새벽 아내 윤씨가 정성껏 차려준 조반을 물리고 길을 나섰지요. 귀한 약재를 보아둔 곳이 있소. 해 지기 전에는 돌아올 터이니 너무 염려 말고 기다리시오. 밤새 뒤숭숭한 꿈자리에 뒤척였던 윤씨는 공연스레 마음이 놓이지 않아 최서방의 등 뒤에 대고 몇 번이나 조심하라 당부하였사옵니다. 최서방의 단단한 어깨가 산길 모퉁이로 사라질 때까지 윤씨는 마치 생이별이라도 하는 사람처럼 우두커니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그때였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까닭 없이 철렁 내려앉으며 찬바람이 싸늘하게 등골을 훑고 지나가는 듯한 오싹함을 느꼈으니 정령 불길한 운명의 그림자가 그녀의 삶에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이었사옵니다. 최서방이 산으로 들어선 집 한 시즌쯤 되었을까. 아랫집 강서방 또한 어깨에 시위를 잔뜩 먹인 활을 둘러매고 집을 나섰사옵니다. 오늘은 기필코 산돼지라도 한 마리 잡아와야지
호기로운 외침과 달리 그의 번들거리는 눈은 멧돼지가 아닌 다른 사냥감을 쫓는 듯 음흉한 빛을 띠고 있었죠. 그는 최서방이 사라진 방향을 향해 짐승처럼 소리 없이 발걸음을 옮겼사옵니다. 단풍잎들이 피처럼 붉게 흩날리는 숲속에서 강서방은 매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최서방의 뒤를 밟았으니 그 모습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검은 살쾡이와도 같았사옵니다. 얼마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을까. 사방이 깎아지른 절벽이요. 발밑은 천길 낭떠러지인 험준한 곳에 이르렀을 때였사옵니다. 최서방이 허리를 굽혀 막 바위 틈에 산삼한 뿌리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그 순간 등 뒤에서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화살 한 발이 날아와 정확히 그의 심장을 꿰뚫었으니 억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최서방은 손에 산삼을 쥔 채 그대로 붉은 단풍이 위로 쓰러져 피를 뿌렸사옵니다.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던 강서방은 피 묻은 화살을 회수하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신을 낙엽으로 대충 덮어버렸지요. 그의 악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으니 그는 곧장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 송씨에게 다정스레 말을 건넸사옵니다. 여보, 내가 오늘 기가 막힌 명당 자리를 하나 보아두었소. 함께 가서 구경도 하고 저녁 찬거리로 도라지라도 좀 캐오지 않겠소? 순진한 송씨는 남편의 살가운 말에 아무 의심 없이 따라 나섰고 강서방은 그녀를 최서방이 쓰러진 곳보다 더 깊고 외딴 골짜기로 유인하였사옵니다. 그리고는 싸늘한 미소와 함께 미안하오. 당신도 이쯤에서 쉬어야겠소. 하며 준비해 간 밧줄로 순식간에 송씨의 가녀린 목을 졸라 숨통을 끊어버렸으니 참으로 인간의 탈을 쓴 악기가 따로 없었사옵니다. 두 구의 시신을 인적이 드문 굴 속에 깊이 숨긴 강서방은 그날 저녁 태연히 마을로 내려와 최서방과 아내 송씨가 함께 야반도주라도 한 것처럼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였으니 담비골에는 삽시간의 불안과 의혹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기 시작하였사옵니다. 남편을 기다리던 윤씨의 귀에도 이 참담한 소문이 흘러들어갔으니 그녀의 세상은 이제 막끔 모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옵니다. 온 담비골이 발칵 뒤집혔사옵니다. 평생 산만 알고 살던 신만이 최서방이 그것도 아랫집 사냥꾼 강서방의 아내 송씨와 눈이 맞아 야반도주를 하였다니.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마을 사람들도 제 아내를 잃고 망연자실한 강서방의 처참한 몰골과 날이면 날마다 문 앞에서 최서방을 부르며 눈물 짓는 윤씨의 애처로운 모습을 보며 점차 그 소문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지요. 에그머니나 불효시 같은 송씨년이 순박한 최서방을 꿰어낸 게 틀림없어. 혹은 알고 보니 최서방이 젠체하며 뒤로는 호박씨를 깐 개지. 입방아들은 인정사정 없이 두 사람을 난도질했고 그 칼날은 고스란히 홀로 남은 윤씨의 여린 가슴을 후벼 팠사옵니다. 윤씨의 세상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으니 믿었던 지아비는 하루아침에 연분홍 치마폭에 눈이 멀어 자신을 헌신짝처럼 버린 파렴치한이 되었고 정겹던 이웃들은 이제 동정인지 경멸인지 모를 눈빛으로 그녀를 흘끔거렸사옵니다. 밤이면 밤마다 최서방과의 행복했던 지난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 윤씨는 새벽 이슬을 머금은 꽃집 같던 입술을 깨물며 소리 죽여 흐느꼈지요. 복로방 창호지에는 달그림자만 스산하게 어른거릴 뿐 그녀의 외로운 신세를 위로해 주리는 아무도 없었사옵니다. 지금을 전폐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니 한때 백설기 같던 피부는 초췌하게 푸석해졌고 호수처럼 깊던 눈망울에는 절망의 그늘만이 퀭하게 드리워졌사옵니다. 바로 그때였사옵니다. 시커먼 속셈을 숨긴 강서방이 재물이라도 챙겨온 듯 슬픔에 잠긴 윤씨의 오두막을 조심스레 찾아들기 시작한 것이지요. 형수님, 이보시오. 형수님, 이러다 큰일 나시겠소. 쇳내가 죽이라도 좀 쏘았으니 기력이라도 차리셔야지요. 그는 마치 자신도 아내를 잃은 슬픔에 간신히 몸을 추스른 사람처럼 애써 수심 어린 표정을 지어 보였사옵니다. 윤씨가 힘없이 고개를 저으면
형수님 심정이야 오죽하시겠소이까.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소. 그 두 사람이 우리에게 지은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것이니 너무 자책 마시고 쇳내에게라도 의지하시구려. 하며 은근히 윤 씨의 연약한 마음을 파고들었지요. 처음에는 경계의 눈빛을 거두지 않던 윤 씨도 매일같이 찾아와 문안을 여쭙고 때로는 땔감을 패주고 때로는 멧돼지 뒷다리라도 슬며시 부뚜막에 놓고 가는 강 서방의 지극정성에 조금씩 마음의 빗장을 풀기 시작하였사옵니다. 강 서방은 윤 씨 앞에서 최 서방과 송 씨의 지난 행실을 교묘히 엮어 비난하며 내 진작부터 그 두 사람 사이가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했었소. 형수님만 속절없이 당하신 게지. 라며 윤 씨의 배신감을 더욱 부추기는 한편 자신만이 윤 씨의 편인 것처럼 굴었사옵니다. 외로움과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던 윤 씨에게 강 서방의 이러한 거짓된 위로와 동정은 마른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달콤하게 느껴졌는지도 모를 일이옵니다. 어느덧 윤 씨는 강 서방이 오는 시간이면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그의 투박하지만 힘있는 손길에 잠시나마 시름을 잊기도 하였으니 이는 거대한 비극의 덫에 스스로 발을 들여놓는 위태로운 첫걸음이었던 것이옵니다. 그렇게 담비골의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얼었던 계곡물이 풀리며 봄가치꽃이 파릇하게 고개를 내밀 무렵이었사옵니다. 윤 씨는 강 서방의 오두막으로 거처를 옮겨 암묵적인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뒤에서 수군거리기도 하였으나 오죽하면 그랬을까. 홀로 된 남녀가 서로 의지하는 것도 인지상정이라며 점차 두 사람의 관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사옵니다. 강 서방은 사냥에서 돌아오면 큼직한 꿩이라도 한 마리 잡아와 윤 씨 앞에 툭 내려놓으며 자, 이걸로 뜨끈한 국이라도 끓여보구려 하였고 밤이면 윤 씨의 봉긋한 두 개의 오렌지 같은 가슴을 탐하며 격렬하게 욕망을 쏟아내곤 하였으니 겉으로 보기에는 그럭저럭 평범한 상골 부부의 모습과 다를 바 없어 보였사옵니다. 허나 그 평온함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위태롭기 그지없었지요. 강 서방은 윤 씨 앞에서는 호탕하게 웃고 너스레를 떨었으나 홀로 있을 때면 이따금씩 허공을 보며 섬뜩한 미소를 짓거나 깊은 밤 잠결에 최 서방, 송 씨 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잠꼬대를 하며 식은땀을 흘리곤 하였사옵니다. 그럴 때면 그는 벌떡 일어나 달빛 아래 제 손을 내려다보며 무언가에 홀린 듯 중얼거리다가 옆에 잠든 윤 씨의 향기로운 밤안개 같은 머리칼을 가만히 쓸어 넘기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하였으니 그의 가슴 속에서는 죄책감인지 아니면 윤 씨를 온전히 차지했다는 뒤틀린 만족감인지 모를 검은 감정들이 밤낮으로 소용돌이치고 있었던 것이옵니다. 윤 씨 또한 강 서방의 투박하지만 헌신적인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과거의 아픔을 잊으려 애썼사옵니다. 최 서방에 대한 배신감과 그리움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져 있었으나 거친 산골 생활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강 서방에게 어느새 정이 들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녀는 강 서방의 해진 옷을 기워주고 그가 좋아하는 산나물을 정성껏 무쳐 상에 올리며 조금씩 새 삶에 적응해 나갔사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 강 서방이 제 단단한 성벽 같은 가슴으로 윤 씨의 몸을 탐하며 거친 숨을 몰아쉴 때면 윤 씨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곤 하였으니 그것은 새로운 정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기보다는 차라리 체념과 슬픔이 뒤섞인 한 줄기 소금물에 가까웠사옵니다. 때때로 윤 씨는 최 서방이 쓰던 낡은 연장을 매만지거나 그가 즐겨 부르던 노래를 흥얼거리다 강 서방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끼고는 화들짝 놀라 입을 다물기도 하였지요. 그럴 때면 강 서방은 아무 말 없이 윤 씨의 버드나무 가지처럼 가녀린 허리를 강하게 끌어안으며 이제 지난 일은 다 잊으시오. 당신 곁에는 이 내가 있지 않소. 라고 낮게 읊조렸으나 그 목소리에는 다정함보다는 오히려 섬뜩한 집착이 서려 있는 듯하여 윤 씨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사옵니다. 봄은 왔건만 두 사람이 함께하는 담비골의 오두막에는 여전히 녹지 않은 겨울의 냉기가 서려 있었고
그들의 위태로운 동행 위로는 과거의 망령이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으니 이는 곧 터져나올 엄청난 비극의 전주곡과도 같았사옵니다. 만물이 겨우내 움츠렸던 기지개를 활짝 펴는 화사한 봄날이었사옵니다. 담비골 산천에는 연두빛 새순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이름 모를 봄꽃들이 앞다투어 향긋한 꽃망울을 터뜨리니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정경이었지요. 윤 씨는 강서방이 유난히 좋아하는 곰취나무를 뜯으러 이른 아침 광주리를 옆에 끼고 산으로 향하였사옵니다. 지난 겨울 맺혔던 시름도 봄눈 녹듯 쓰러지는 듯 그녀의 입가에는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마저 감돌았으니 모진 운명도 잠시 숨을 고르는 듯하였지요. 곰취가 군락을 이룬다는 후미진 바위 틈으로 다가가던 윤 씨의 발걸음이 문득 우뚝 멈추었사옵니다. 봄바람에 실려온 비릿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기 때문이었지요. 짐승이라도 죽었나 싶어 무심히 풀숲을 헤치던 윤 씨는 그 순간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만 얼어붙고 말았으니 그곳에는 차마 인간의 눈으로 보기 힘든 참혹한 몰골의 두 구의 시신이 뒤엉켜 있었던 것이옵니다. 반쯤 백골이 드러난 시신은 이미 까마귀와 들짐승들이 쪼아먹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웠으나 남아있는 해진 옷가지와 한쪽 손에 꼭 쥔 낡은 약초낫은 틀림없이 그녀의 지아비 최서방의 것이었사옵니다. 그 옆에는 여인의 것으로 보이는 시신 또한 처참하게 부패해 있었으니 바로 강서방의 아내였던 송씨였던 것이지요. 윤 씨의 입에서는 인간의 것이라 할 수 없는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사옵니다. 그 자리에서 혼절이라도 할 듯 휘청거리던 그녀는 간신히 정신을 붙잡고 떨리는 손으로 최서방의 시신 앞으로 다가갔지요. 썩어 문드러진 살점 사이로 드러난 남편의 앙상한 뼈마디를 어루만지며 윤 씨는 피눈물을 토해냈사옵니다. 서방님, 이게 어찌 된 일이옵니까? 저를 버리고 다른 계집과 도망간 것이 아니었단 말이옵니까? 원망과 회한, 그리고 사무치는 그리움에 윤 씨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하였지요. 그때였사옵니다. 최서방의 앙상한 오른손이 무언가를 단단히 움켜쥐고 있는 것을 발견한 윤 씨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조심스럽게 그 손가락을 펴보았지요. 그 손 안에서 나온 것은 다름 아닌 강서방이 늘 가을이면 즐겨 입던 두루마기 조끼에 달려있던 특이한 모양의 푸른 옥석 단추였던 것이옵니다. 윤 씨의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 기억, 분명 지난 가을 강서방이 새 조끼를 자랑하며 이 단추를 자신이 직접 골랐노라 떠벌리던 그 모습이 섬광처럼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 순간 윤 씨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하였으니 최서방의 등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화살촉이 박혔던 듯한 상은 송 씨의 머리맡에 뒹구는 사람 머리 크기의 피 묻은 돌덩이 그리고 강서방의 거짓된 위로와 능글맞던 웃음 뒤에 숨겨져 있던 그 음흉한 눈빛. 강서방 이 천인공노할 놈이 내 놈이 내 서방님과 내년의 아내까지 모두. 윤 씨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고 그녀의 맑았던 호수 같은 눈동자에는 이제 시뻘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였사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온몸의 피를 거꾸로 솟게 하는 듯하였고 지아비의 억울한 죽음과 자신의 어리석었던 지난날에 대한 회한이 검붉은 증오심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단단히 움켜쥐었으니 담비골의 화사한 봄날은 순식간에 핏빛으로 물들고 있었사옵니다. 이제 윤 씨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얼음보다 차갑고 불보다 뜨거운 복수뿐이었던 것이지요. 지아비의 처참한 주검과 핏빛 진실을 가슴에 묻고 산을 내려온 윤 씨는 이전에 나약하고 순종적이던 여인이 아니었사옵니다. 그녀의 여린 몸 안에는 이제 시베리아 벌판의 눈보라보다도 차갑고 날카로운 복수의 칼날이 서슬 퍼렇게 벼려지고 있었으니 호수처럼 맑았던 눈동자는 이미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심연으로 변해 있었지요. 집에 돌아온 윤 씨는 강서방 앞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니 평소보다 더욱 살갑고 다소곳한 모습으로 그를 대하였사옵니다. 강서방은 산나물을 가득 담은
광주리를 내려놓으며 환하게 웃는 윤 씨의 모습에 일말의 의심도 품지 못한 채 허허 오늘따라 유난히 안색이 좋아 보이는구려. 필시 봄 기운 덕분인가 보 하며 음흉한 미소를 흘렸을 뿐이었지요. 그날부터 윤 씨의 은밀하고도 치밀한 복수 계획이 시작되었사옵니다. 그녀는 강서방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매일같이 정성껏 차려올렸고 밤이면 그의 거친 품에 순순히 안기며 교태마저 부리니 강서방은 윤 씨가 드디어 자신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다고 착각하며 하였사옵니다. 허나 윤 씨는 그 모든 순간 지아비에 찢겨진 살점과 뼈마디 그리고 강서방의 피 묻은 옥석 단추를 떠올리며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증오를 간신히 억누르고 있었으니 그녀의 미소 뒤에는 독사의 그것보다도 차가운 냉기가 서려 있었지요. 며칠 뒤 윤 씨는 장에 다녀온다며 집을 나섰다가 예전에 최서방이 알려주었던 독초, 초우를 은밀히 구해 돌아왔사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몰래 그것을 곱게 빻아 하얀 가루로 만들어 깊숙이 숨겨두었지요. 마침내 복수의 칼을 빼들기로 결심한 그날 밤, 윤 씨는 어느 때보다 화사하게 몸단장을 하고 강서방을 위해 성대한 술상을 차렸사옵니다. 장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진 산해진미와 향기로운 술내음에 강서방은 입이 함지박만하게 벌어졌지요. 오늘이 무슨 날이기에 이리도 성찬을 차렸소. 허허. 윤 씨는 붉게 익은 석류 같은 입술에 교태로운 미소를 머금고 강서방의 잔에 술을 가득 따르며 속삭였사옵니다. 서방님, 그동안 저를 보살펴 주신 은혜에 보답고자 특별히 준비하였사옵니다. 이 술 한 잔 받으시고 오늘 밤은 저와 함께 그간의 해포를 푸시지요. 그 목소리는 달콤한 꿀방울 같았으나 그 눈빛은 이미 독을 품은 살무사의 그것이었사옵니다. 강서방은 윤 씨의 요염한 자태와 달콤한 속삭임에 완전히 취해 아무런 의심 없이 그녀가 따라주는 술을 연거푸 들이켰지요. 술이 몇 순배 돌자 윤 씨는 미리 준비해둔 초우 가루를 술병에 몰래 타서 다시 한번 강서방에게 권하였으니 서방님, 이 마지막 잔은 우리의 앞날을 축복하는 합판주의옵니다. 강서방이 그 독주를 단숨에 들이켜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윤 씨의 봉긋한 오렌지 같은 가슴을 탐하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사옵니다. 갑자기 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니 컥 하는 소리와 함께 피를 토하며 앞으로 고꾸라지는 것이 아니겠사옵니까?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콜록. 내 내년이 감히. 강서방은 배를 움켜쥐고 방바닥을 구르며 고통스럽게 발버둥 쳤으나 윤 씨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하였사옵니다. 내 놈이 내 지아비 최서방과 내년의 아내 송씨를 어찌했는지 이제야 알겠느냐. 그들이 저승길에서 눈을 부릅뜨고 내 놈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강서방의 눈에는 공포와 후회가 뒤섞인 빛이 떠올랐으나 이미 때는 늦었으니 그는 잠시 후 온몸이 검게 변하며 숨을 거두고 말았사옵니다. 윤 씨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강서방의 시신을 뒤로하고 밤새 두 집의 모든 살림살이와 함께 강서방의 시신까지 불태워버렸으니 담비골의 밤하늘은 시뻘건 불길로 활활 타올랐사옵니다. 모든 원한과 슬픔 그리고 지독했던 악연의 고리를 잿더미로 만들고 윤 씨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을 짊어진 채 말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으니 그녀의 앞날에는 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사옵니다. 복수의 끝은 이렇듯 허망하고도 처절한 것이었지요. 강산이 한번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더섭시 흘러갔사옵니다. 담비골의 끔찍했던 비극은 예시하기처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흐릿해져 갈 무렵 강원도 평창 땅에 안씨 의녀라 불리는 신통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녀가 바로 과거 담비골의 윤 씨였지요. 윤 씨는 이름을 바꾸고 깊은 산속 암자에서 의수를 익힌 뒤 평창의 터를 잡고 병든 이들을 돌보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사옵니다. 그녀의 침술과 약재 다루는 솜씨는 용하기가 이를 데 없어 죽어가던 사람도 살려낸다는 소문이 자자하였으나 정작 그녀의 얼굴에는 늘 만길 깊은 슬픔과 체념이 서려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지요. 그녀의 눈은 여전히 밤하늘의 별빛처럼 깊었으나 이제는 그 안에 따스함 대신 차가운 서리만이 가득한 듯하였사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낙엽이 을씨년스럽게 흩날리던 날이었사옵니다. 안씨 의녀의 약방으로 날카로운 매의 눈을 한 중년 사내가 찾아왔으니 그는 다름 아닌 10년 전 윤씨의 손에 죽은 강서방의 친형이었사옵니다. 그는 동생의 석연찮은 죽음에 의문을 품고 지난 10년간 인두겁을 쓴 짐승처럼 윤씨의 행방을 샅샅이 뒤져 마침내 이곳 평창까지 흘러들었던 것이지요. 내년이 내 아우 강서방을 죽인 담비골의 그 계집이렸다. 방문을 박차고 들어선 그의 손에는 서슬 퍼런 칼이 들려 있었고 그 눈에서는 당장이라도 윤씨를 갈기갈기 찢어 죽일 듯한 맹렬한 살기가 뿜어져 나왔사옵니다. 허나 윤씨는 조금도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모든 것을 예감했다는 듯 담담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하였지요. 올 것이 왔구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거늘 그대의 원하는 세월도 어쩌지 못한 모양이오.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한 호수와도 같았으나 그 안에는 이미 삶에 대한 모든 미련을 놓아버린 자의 깊은 허무가 담겨 있었사옵니다. 윤 씨는 차분히 지난날 담비골에서 벌어졌던 모든 참극을 자신의 지아비 최서방의 억울한 죽음에서부터 강서방의 추악한 만행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행했던 처절한 복수에 이르기까지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털어놓았사옵니다. 강서방의 형은 윤 씨의 고백을 들으며 처음에는 불신과 분노로 몸을 떨었으나 그녀의 한치의 거짓도 없어 보이는 눈빛과 처절했던 사연 앞에서 점차 할 말을 잃고 말았지요. 동생이 저지른 악행의 무게가 그의 복수심을 짓누르기 시작했던 것이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윤 씨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약병을 꺼내 들었으니 그 안에는 맹독이 들어 있었사옵니다. 그대의 칼에 죽는 것보다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를 내 손으로 끊는 것이 차라리 속 편할 듯하오. 그대 또한 이승에서의 모든 원한을 잊고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구려. 말을 마친 유 씨는 독약을 단숨에 들이켰고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그녀의 마지막 눈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어리는 듯도 하였으니 그것은 어쩌면 길고 긴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강서방의 형은 싸늘하게 식어가는 윤 씨의 주검 앞에서 망연자실 칼을 떨어뜨린 채 한동안 오열하다가 결국 관아의 모든 사실을 자수하고 스스로 죗값을 치렀다고도 하고 혹은 그 길로 어디론가 사라져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도 하니 그 끝은 정확히 알 길이 없사옵니다. 그렇게 담비골의 비극은 막을 내렸으나 그 이야기는 세월을 넘어 사람들의 입을 통해 슬픈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사옵니다. 한순간의 탐욕과 비뚤어진 욕망이 불러온 피의 복수극, 그리고 그 끝없는 악연의 굴레 속에서 쓰러져간 가련한 인생들. 이는 우리에게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 진정한 평화는 용서와 이해 속에서만 피어날 수 있다는 준엄한 가르침을 남기고 있으니 듣는 이들은 부디 이 슬픈 이야기를 거울 삼아 다시는 이 땅 위에 담비골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이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하루하루가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장미아담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예디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